해시태그 야인시대 28화- 거리의 독립군 최대 실현 나레이션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윤호TV입니다. 조선 제1의 주목이 되었다. 경성 일대 모든 주목패가 김두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941년 겨울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일본 제국은 미국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선은 일본의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로 전락했습니다. 징용, 정신대, 공출. 일본은 조선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탄광으로, 군수공장으로, 그리고 전쟁터로. 김두한이 아무리 조선 제1의 주먹이라 해도 일본 제국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주먹으로는 총과 칼을 이길 수 없었으니까요. 과연 김두한은 어떻게 이 최대의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오늘은 거리의 독립군이 맞닥뜨린 가장 큰 시련 그리고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을 완벽하게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윤호TV와 함께 야인시대의 감동을 끝까지 함께 하시죠. 해시태그 태평양 전쟁의 광풍.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미관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죠. 오야붕님,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시작했답니다. 개코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뭐? 김두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본 놈들이 미국을 쳤다고요? 김영태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대서특필된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대일본 제국 진주만 기습 성공. 동아시아 공영권 건설을 위한 성전. 김영태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야붕님, 이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야? 전쟁을 하려면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 물자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조선에서 뺏어가는 거죠. 김두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김영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징용이 더 심해질 겁니다. 해시태그 징용의 공포. 며칠 후 종로거리. 일본 헌병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조선인 남자들을 무작위로 잡아갔죠. 너 여기서. 저는 아직. 닥쳐. 천황폐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려라. 비명소리가 거리를 울렸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죠. 김두한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놈들. 오야붕님. 김영태가 김두한을 말렸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합니다. 함부로 덤볐다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 위험해집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죠. 우미관으로 돌아온 김두한을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야붕님. 문영철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 식구들을 징용 대상자 명단에 올렸답니다. 뭐? 김두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개코, 정진영, 신영균, 아구, 봉추.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미관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죠. 오야붕님, 우리 어떡합니까? 개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징용 끌려가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김두한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답을 몰랐으니까요. 김영태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징용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 돌아오지 못한답니다. 탄광에서, 군수공장에서 죽어간답니다. 절망이 우미관을 덮쳤습니다. 해시태그 종로의 위기. 다음 날 종로거리. 다른 지역 오야붕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두한 오야붕님. 서대문의 작두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징용 명단에 올랐소. 마포의 용식, 시구문의 짝코도 모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오? 우리가 아무리 주먹 좀 쓴다고 해도 일본 제국을 어떻게 당하겠소? 절망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두한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종로의 거리가 보였죠. 자신이 지켜야 할 조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형님들. 김두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주먹패가 된 이유가 뭡니까? 조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놈들의 횡포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김두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험하고 굴욕적이지만 우리 식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김영태를 바라봤습니다. 해시태그 고육지책. 근로보국대. 김영태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조선 청년들을 조직화해서 전쟁에 동원하려는 단체입니다. 그게 징용이랑 뭐가 다르오? 작두가 물었습니다. 일단 조선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탄광이나 군수공장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죠. 김영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조직의 간부가 된다면 우리 식구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목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일본 놈들의 개가 되는 거 아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김두한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독립군의 아들이 거리의 독립군이라 자처했던 자신이 일본의 조직에 들어간다? 하지만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개코, 정진영, 신영균, 아구, 봉추. 모두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동생들이었죠. 오야붕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김목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야붕님만 믿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두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김두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로보국대에 들어가자. 하지만 김두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의 정신만은 절대 팔지 않는다. 겉으로는 일본 놈들 밑에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조선인으로 남는다. 알겠나? 예. 식구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해시태그 단계와의 만남. 며칠 후 총독부. 김두한 일행이 총독부 관료 단계를 만났습니다. 오, 종로의 유명한 김두한이 직접 찾아오다니. 단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선 제1의 주먹이라던데? 허허, 그 주먹도 이제 천황폐하를 위해 쓰겠다는 거지. 김두한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그렇습니다. 김두한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근로보국대에 넣어주십시오. 허허, 좋아. 역시 조선인들도 천황폐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군. 단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김두한. 너를 근로보국대 청년단장으로 임명하겠다. 청년단장? 그래. 내 밑에 조선 청년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라. 그리고 전쟁 물자 생산을 돕고 치안 유지를 도와라.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것이 식구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단계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반도의용 정신대라고 불린다. 자랑스럽게 천황폐하를 위해 일하는 조선인들이라는 뜻이지. 김두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참기 힘든 모욕이었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해시태그 반도의용 정신대. 우미관으로 돌아온 김두한.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오야붕님, 정말 이렇게 해야 합니까? 개코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 개가 되는 겁니까? 개코야. 김두한이 개코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해. 우리가 살아남아야 나중에 복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개가 아니야. 김두한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거리의 독립군이야. 겉으로는 일본 놈들 밑에 있는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절대 팔지 않는다. 김영태가 나섰습니다. 오야붕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는 거죠. 식구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야붕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조선인입니다. 해시태그 거리의 반응. 하지만 종로 거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저것들 봐라. 결국 일본 놈들 개가 됐네. 김두한이가 조선 제1의 주머? 웃기는 소리야. 그냥 일본 놈들 앞잡이지. 거리의 독립군? 거리의 매국노겠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김두한 일행이 반도 의용정신대 완장을 차고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차갑게 쳐다보는 눈빛들. 김두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오야붕님, 사람들이 알고 있어. 김두한이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김영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야붕님, 역사는 언젠가 우리를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럴까?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이 옳은 선택이니까요. 해시태그 우미관의 변화. 반도 의용정신대가 되면서 우미관은 크게 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되었죠. 전쟁 물자 수송을 돕고 치안 유지에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영태야, 오늘도 쌀빼까마 빼돌렸어. 김두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걸로 종로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립시다. 그리고 저번에 징용 끌려갈 뻔한 청년들. 다 우리 조직으로 끌어들였어. 잘하셨습니다. 오야붕님. 김영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반도 의용정신대가 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선 청년들을 보호하는 거죠. 실제로 김두한의 조직은 많은 청년들을 징용에서 구해냈습니다. 반도 의용정신대에 들어오면 징용을 면제받을 수 있었거든요. 오야붕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 동생이 징용 끌려간다고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름이 뭔가? 김철수입니다. 김두한이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영태야, 김철수를 우리 조직에 등록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두한은 겉으로는 일본을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조선 청년들을 보호했습니다. 해시태그 단계의 야요. 하지만 단계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김두한. 단계가 김두한을 불렀습니다. 반도 의용정신대의 활동이 좋군. 하지만 아직 부족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선 청년들을 더 많이 모아야 해.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동원해야 한다고. 김두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는 치안 유지와 물자, 수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쟁에 동원한다는 말은 뭐? 단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제국의 명령에 반항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지만 닥쳐. 단계가 책상을 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처지인지 알아? 천황폐하의 은혜로 징용을 면제받은 주제에. 김두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번 주 안에 청년 500명을 더 모아. 그리고 군사훈련을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김두한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해시태그 동료들의 의심. 우미관으로 돌아온 김두한. 식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야붕님. 소문 들었습니다. 김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더 모집해서 전쟁에 보낸다고요? 그건 오야붕님. 개코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청년들을 보호한 건 징용에서 구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쟁에 보낸다고요? 개코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오야붕님,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거리의 독립군 아닙니까? 김두한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태가 나섰습니다. 개코, 지금 오야붕님도 힘든 상황이야.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개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선 사람들은 우리를 매국노라고 욕하고 일본 놈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고. 개코야, 차라리 처음부터 일본 놈들이랑 싸우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개코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미관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시태그 김두한의 고뇌. 그날 밤 김두한은 혼자 우미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종로의 밤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조선. 아버지. 김두한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김좌진이 준 유일한 유품. 독립군의 아들인 제가 지금 일본 놈들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야붕님. 뒤에서 김영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태야. 힘드시죠? 김영태가 옆에 섰습니다. 당연히 힘들지. 나는 독립군의 아들이야. 근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 오야붕님은 옳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야붕님, 저도 들었습니다. 구마적패 시절 이야기요. 김영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구마적 오야붕님은 일본에 완전히 붙어버렸죠. 하지만 오야붕님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야붕님. 일본은 결국 질 겁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김영태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사람들을 살려내면 되는 겁니다.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참아야지. 조금만 더. 해시태그 새로운 결심. 다음 날 아침 김두한이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김두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오야붕으로서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이런 고통을 안겨줬다. 오야붕님.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김두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불타올랐죠. 우리는 거리의 독립군이다. 지금은 일본 놈들 밑에 있는 척하지만 우리의 정신만은 절대 팔지 않는다. 오야붕님. 그리고 약속한다. 언젠가 반드시 일본 놈들에게 복수할 날이 온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버티자. 예. 식구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개코도 돌아왔습니다. 오야붕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아니야, 개코야. 내 마음 이해해. 다들 힘들지. 김두한이 식구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무너지면 조선의 청년들을 누가 지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그날까지만 버티면 돼. 예. 우미관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마이너스 폭풍전야. 하지만 김두한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물자, 더 많은 희생. 그리고 김두한은 그 모든 요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명령을 거부하면 모든 식구들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일본의 명령을 따르면 조선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김두한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정신으로 싸우는 전쟁. 과연 김두한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마이너스. 오늘도 윤호TV와 함께 야인시대의 숨은 이야기를 파헤쳐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28화는 김두한이 맞닥뜨린 가장 큰 딜레마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조선 제1의 주먹이라고 해도 거대한 제국 앞에서는 무력했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굴욕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김두한이 결코 정신만은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일본에 협력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끝까지 조선인으로 남았고 조선의 청년들을 보호하려 애썼죠. 여러분은 김두한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너스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다. 마이너스 아니면
매국 행위였다. 마이너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 야인시대의 모든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음에 보고 싶은 화수도 알려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김두한과 일본군의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됩니다. 더욱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윤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